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하며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선별검사소.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추석 이후 검사소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1시간은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이후 확진자도 증가세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광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37명으로 연휴 직전 24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달 누적 확진자도 벌써 8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TCS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 여파로 월간 최다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1월 700명대 확진 기록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1, 2주 더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휴 기간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시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신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친인척 간 감염으로 인한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18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80% 이상이 타 지역 연간 확진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임시선별 검사소 10곳의 운영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전북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호남 경선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전북 지역 경선에서 54.5%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이낙연 후보는 38.48%를 득표해서 2위, 추미애 후보는 5.21%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북 경선에서 득표율 49.7%를 기록해 43.99%를 득표한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호남 경선의 승자가 됐습니다. 전국 누적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는 53.01%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34.48%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들의 가족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인데요. 일부 특성화고들이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농구의 한 버섯 재배실. 학생들이 버섯 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버섯은 분말 형태로 소금과 섞여 요리 재료로 판매됩니다. 또 칡찌꺼기를 버섯과 같은 용기에 넣어 칡과 버섯이 함께 자라게 하는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자원 활용 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진행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냈던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자유롭다는 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성화고 현장 실습실. 이곳 학생들은 뽕잎가루와 단호박 가루 등을 섞어 반려견을 위한 건강 간식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시중에 판매되는 반려견 간식은 건강보다는 맛 그런 게 더 우선이잖아요. 저는 누에 가루와 뽕잎 가루 그리고 여러 야채 가루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차별화된 아이템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창업 아이템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창업대에서 잇따라 입상하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가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되게 많고 취업난 타개를 위해 창업에 대한 특성화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임금이 서울을 벗어났을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을 행궁이라고 하는데요. 충남 천안과 아산시에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행궁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연못가에 있는 작은 누각. 임진왜란 후인 1901년 지어진 조선시대 별궁 화축관의 정문입니다. 방이 30칸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경찰서로 사용되다 대부분 철거되고 누각만 현재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온천도시 아산에도 임금이 휴양이나 지병 치료를 위해 세종 때 세운 온양행궁이 있었습니다. 방이 25칸에 달했고 현종 임금 때까지 사용됐으나 1900년대 초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온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철거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이들 행궁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아산의 온양행궁은 세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천안 화축관도 재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안은 행궁 복원을 통해 역사성을 확립하고 천안을 상징하는 올드타운을 만들어 관광 명소로 만들자는 목적이 강합니다. 수많은 그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합니다. 한 예로서 그 보스턴의 그 올드타운은 연간 2,500만 명이 이제 그 보스턴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아산은 온천 역사가 무려 2,000년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상징물 하나 없다는 각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산이라는 어떤 브랜드로 이제 온천 도시를 많이 포장을 하는데 온양행궁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서 매우 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행궁 복원 사업은 토지 매입과 건축에 많은 예산이 들고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하기 어렵다 보니 막상 착수를 해도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호섭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와 무안, 여수 공항의 일부 항행 안전시설이 교체 기준보다 1년에서 3년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행 안전시설은 거리 측정과 방향 표시 등 항공기 항행에 이용되는 보조시설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교체와 개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초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요즘입니다. 아침은 대부분 20도를 밑돌면서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광주 26도, 구례 27도 등 27도 안팎으로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 대신 흐리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담양 27도, 장성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순천 27도, 곡성 26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웃돌겠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무안과 영암 27도, 진도 26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 유초 중학교 53곳에서 배관 동파 방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겨울철 한파에 따른 동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올해와 내년 유초 중학교 53곳의 옥상 배관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계획입니다. 서부교육청은 옥상에 배관이 노출된 학교의 경우 동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실제 최근 3년 동안 관내 학교에서 23건의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 순천막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나만의 한 뼘 정원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4일 동안 조례호수공원과 버드네 공원, 동천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참가자는 정해진 식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만의 정원을 꾸미면 되고 우수 작품은 소정의 상품과 함께 한 뼘 정원데이 행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가 다음 달에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중심으로 잇따라 막을 올립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목포문학 박람회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재 야행과 목포 항구축제 등이 목포항과 평화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목포시는 공연과 전시 등 축제의 주요 행사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중계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